2번 가겠습니다. 띄어쓰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네, 띄어쓰기요. 띄어쓰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봐놓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핵심 포인트를 보셔야죠. 그냥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를 봐야죠. 대로만큼 분. 그쵸? 만지. 그 다음에 양하다, 체하다, 척하다, 법하다, 만하다, 듯하다. 이런 거 위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대로만큼 뿐이 쉬우니까 걔부터 한번 볼까? 대로만큼 뿐. 없네. 없죠. 그쵸? 눈에 확 띄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틀린 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눈에 확 띄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얘가 있잖아요. 얘가. 커녕은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커녕은 조사예요. 보조사예요. 이거는 조사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요? 얘도 조사니까 얘는 뭐 해줘야 돼요? 붙여야죠. 조사기 때문에 얘는 보조사기 때문에 무조건 붙여쓰기라는 거야. 그럼 얘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답 몇 번이야? 맞지 않는 거니까 답은 4번이야. 그냥 끝이야. 그럼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얘도 보조사, 얘도 보조사니까 다 붙인다. 조사는 몇 개가 반복된다 하더라도 앞에 거 붙이는 거니까 끝났죠. 네, 다른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봤더니 모르는 척하고 이게 있네요. 모르는 척하다라는 게 있죠. 얘가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하다, 체하다, 척하다, 법하다, 만하다, 듯하다 이쪽이죠. 그러면 얘가 뭐겠어요? 본용언이죠. 그 다음 얘가 뭐예요? 이게 보조죠. 용언 뒤에 있는 양하다, 체하다, 척하다, 법하다, 만하다, 듯하다는 무조건 보조잖아요. 그쵸?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본용언이고 보조용언인데 보조용언 척하다예요. 보조용언 척하다. 얘는 뭐예요? 띄어도 되고 안 말하고 붙여도 되죠. 기억나세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둘 다 되는 거잖아요. 본용언, 보조용언은 원래 띄어쓰기만 되는 건데, 그쵸? 본용언, 보조용언은 원래 띄어쓰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두 가지는 띄어쓰기, 붙여쓰기가 다 되죠. 그쵸? 큰 걸로 가야죠. 띄어쓰기, 붙여쓰기가 모두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응? 본용언, 보조용언의 형태가 예외적으로 띄어쓰기, 붙여쓰기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는 뭐예요? 뭐였어요? 아어로 연결될 때. 그쵸? 아나, 어로 연결되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고 한 가지는 뭐예요? 앞에 본용언이 있고 뒤에 뭐예요? 양하다, 체하다, 척하다, 법하다, 만하다, 듯하다 일 때 이거잖아. 이거 아직도 저한테 이거 물어보시더라고. 선생님 본용어, 보조용어는 다 붙여쓰기도 되고 띄어쓰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얘네 두 개만 띄어쓰기, 붙여쓰기가 다 되는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양하다, 체하다, 척하다, 법하다, 만하다, 득하다 이렇게 나왔죠? 법하다, 만하다, 듯하다. 법, 만, 득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쟤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돼요. 그런데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죠. 단. 위에 거든 아래 거든 간에 단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붙어버리죠. 이거 약간 개정된 거죠. 한 2년 됐죠? 2, 3년 됐죠? 단이라는 게 있죠. 둘 다. 위에 것도 그렇고 아래 것도 그렇고 둘 다. 본용언이 뭐라고 한다면? 그렇지. 삼음절 이상의 파생어나 합성어라고 한다면 파생어나 삼음절 이상의 파생어나 합성어라고 한다면 뭐밖에 가능하지 않다? 띄어쓰기가 아니죠. 여기 띄어쓰기지, 그렇지? 띄어쓰기만 허용된다. 이것만 허용된다.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맞죠?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보세요. 제가 지금 본용언 쪽을 보겠죠? 그랬더니 삼음절이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봤으면 이게 삼음절이 문제인 거예요. 이음절이나 일음절 이거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삼음절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삼음절까진 좋아. 근데 파생어 합성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모르다 그냥 단일어예요. 쟤 그냥 단일어예요, 쟤는. 그쵸? 모르다가 무슨 파생어야. 파생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모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요. 얘는 삼음절이지만 뭐에 들어가? 단일어에 들어가. 그러니까 띄기만 하는 조건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해도 돼?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된다고요. 이게 아니니까. 파생어 합성어가 아니니까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둘 다 되는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얘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둘 다 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하다 보이시죠 지금? 이게 용언이 지금 여기 앞에 얘도 본용언이야. 또 본용언이고 근데 이렇게 나는데 뒤에 만하다가 만약에 붙어져 있으면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뭐죠? 이게 본용언 보조언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용언인데 얘가 용언이라고. 용언에 하나 나와도 본용언이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용언 하나짜리 본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본보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용언 하나밖에 없으면. 그리고 만하다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중간에 이런 조사들 낀다고 한다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띄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얘가 조사가 끼는 순간 달라진다니까? 달라진다니까? 저걸 가지고 와볼까요?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넘어갈, 앞으로도 엄청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넘어갈 만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야, 그 사람 그거에 홀라당 넘어갈 만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얘가 본용언이겠죠. 얘는 보조용언이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죠? 그러고 근데 넘어갈 만도하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얘는 그냥 용언이야. 그리고 본용언이라고 하면 돼. 용언은 그냥 다 본용언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 보조가 있을 때만 본용어 보조용언이라는 본이라는 단어 써서 그렇지 원래 그냥 이런 거야. 똑같아. 근데 여기로 간다고 하면 이거 다 달라지는 거죠? 그쵸? 어떻게 돼요? 얘는 동사라고요. 그냥 얘도 용언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조사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만은 뭐라고요? 의존명사라고요. 저 중간에 이렇게 끼면 선생님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이게 양하다, 체하다 막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도 양도하다 이러면 얘들 다 의존명사, 조사, 동사 이렇게 돼요? 네, 다 그렇게 돼요. 됐고 다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띄고 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위에 있는 거요. 넘어갈 만하다에서 위에 있는 거요. 얘는 이걸 확인해야지. 얘 몇 음절? 3음절. 그쵸? 얘가 지금 3음절이죠. 그럼 조심해야지. 얘가 지금 3음절이죠. 3음절. 그런데 보세요. 넘어가다죠. 넘다 가다가 있잖아 얘가. 맞아요? 합성어잖아요. 넘다 가다가 있잖아요. 어가넘이잖아 지금 얘가. 그쵸? 그러니까 얘는 3음절의 합성어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뭐밖에 안 돼요? 띄어쓰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요것들 잘 봐놓으세요.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부분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내가 몇 등일지라고 했습니다. 등은 당연히 띄셔야죠. 등이라고 하는 거 의존명사 그쪽이니까 띄셔야 됩니다. 다른 거 좀 지우고 할게요. 그 다음에 몇 등일지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요 지 같은 거 잘 봐야지. 지 같은 거 봤더니 앞뒤 봤더니 시간의 흐름이 없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을 때 지는 엄이죠. 시간이 있을 때의 지는 그러니까 뭐냐 만난 지 3일 만에 이런 거. 그쵸? 여기로 갈까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지 3일 만에 그쵸? 3일 만에 그는 다시 떠나갔다.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지도 의존명사 여기에 만도 의존명사예요. 만이라는 게 의존명사죠. 그쵸? 시간이 같이 온다고 한다면. 그쵸?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요거 뒤쪽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나와요. 이러면 얘는 의존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여기 있는 지라고 하는 건 시간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앞에 거 갖다 보시라고요. 그랬더니 몇 등? 이다의 활용형이죠 지금. 그죠? 그래서 얘가 요거까지 같이 가서 얘가 뭐예요? 어미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 지는 어미의 일부분이다 라는 거라고요. 그럼 이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요. 서술격 조사 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간 어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원래 동사 형용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다는 내가 학생 이다. 학생 이고 학생 이니 동사 그 어간 어미의 형태잖아요. 어간같이 이가 변하지 않고 어미 부분이 막 변하잖아요. 그렇죠? 어간 어미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원래 동사 형용사에만 어간 어미가 있는 건데 이다는 어간어미, 특이하게 어간어미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됐죠? 그래서 이까지가 어간 형태고 요게 어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몇 등일지 걱정이 가득했다. 이 책을 읽는데 3일이 걸렸다. 이 3일 이거 띄는 거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 대가 문제죠. 대라고 하는 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써갖고 왔어요.
요거 있는 거예요. 제가 대 어렵잖아. 대 어렵잖아. 그래서 잘 외워놓으시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대를 할 때 첫 번째 뭐부터 외우시라고 그러냐면 이거. 제가 대를 할 때 첫 번째 요 문장을 외우세요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기가 제일 힘드니까. 그때 제가 분명히 설명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문장을 외우세요. 자막을 만드는 일에, 자막을 만드는 것에 며칠이 걸렸다. 이 말투를 외우세요. 그리고 그때 대라고 하는 건 의존명사예요. 이거 띄셔야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형태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저 형태를 받아라. 근데 똑같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그 책을 읽는데 3일 걸렸다. 자막을 만드는데 아까 3일 걸렸다. 그 책을 읽는데 3일 똑같은 형태잖아. 그러면 제가 외우라고 그랬던 대에서 계속 가장 잘 나오는 게 그게 대표니까 그걸 보세요라고 했으면 이거 그냥 띄는 거구나 아셔야지. 아셔야지. 그죠?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했겠어요.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뭐, 영화를 만드는데 3년 걸렸다. 뭐를 하는데 몇 년 걸렸다. 뭐, 그쵸? 이 형태니까 얘는 그냥 요 형태를 외워서 얘는 의존명사 이렇게 가시라고요. 그리고 저 형태가 아닐 때, 못못을 만들거나 못못을 작업하는데 며칠 걸렸다라는 저 형태가 아닐 때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다.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다른 명사로 대체하라. 그쵸? 다른 명사로 대체하라. 그 다음에 다른 명사로 대체가 되는 부분인지를 반드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게 나오는 거 볼까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는 하여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이거잖아요 지금. 그쵸? 곳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곳, 의지할 장소, 의지할 곳, 뭐 시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른 명사로 대체되니까 얘는 의존명사 이렇게 가시라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 볼까요? 우리 집은 여긴데 니네 집 어디니? 이거라고요. 그러면 얘 해볼까요? 우리 집은 여기인 그 다음에 얘가 다른 명사로 대체가 잘 안 된다고요. 인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이 뒤가 없지. 이거 보세요. 우리 집이 여기인 것에 너희 집은 어디니?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여기인 것에 이런 말투 없다고요. 내가 책상인 것에 이것은 책상인 것에 그게 아니고 책상인데 이렇게 가지. 이것은 책상인데 이렇게 얘기해. 책상인 것에 이것은 책상인 것에 너는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쵸? 인 것에 이런 거 없다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 집은 여기야. 근데 너희 집 어디야? 그리고 이 말투도 보세요. 이거 계속 돼가지고 저한테 딱 떨어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안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 있는 거 해가지고 얘는 첫 번째로 뭘 보고 있어요 지금? 다른 명사로 대체가 안 되고 있다고요. 대체가 안 돼. 요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뭘 보라고 얘기했었냐면은 그런데나 그런데 그러나 이런 거 역접의 관계면 좀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가 들어갈 수 있는지 봐라. 우리 집은 여기야. 그런데 너희 집 어디야? 이 그런데라는 건 화제를 돌리기 위한 거라고요. 다른 이야기 하나라는 거라고요. 다른 화제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나? 다른 화제. 이렇게 합시다. 다른 화제를 제시하고 있나?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런 데를 집어넣어 보는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대체가 안 되는데 그런 데가 들어가면 어미라니까 지금 어미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어미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쵸? 그런 데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우리 집 여기다. 근데 너희 집 어디야? 내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네 얘기 해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면은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나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나뉘는지 보세요. 네, 원래는 이 세 번째가 맞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나뉘는 거지. 두 문장이 나뉘는 거지. 두 문장이 서로 각각의 문장인 건지. 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가 기준이 돼가지고 앞뒤의 문장이 각각의 문장인 건지 각각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이것을 확인하라. 그죠? 각각의 문장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얘는 어미예요. 근데 각각의 문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의존명사. 얘가 의존명사라면 당연하지. 왜 앞에 게 뭐 하고 있는 건데 앞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문장을 나누는 게 아니라고 앞에 영향을 받아서 가져가고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마무리요. 보세요. 이거야. 우리 집 여기다. 너희 집 어디야? 각각이라고요. 근데 얘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 지금 이게 하나라고요. 의지할 데 없어. 의지하다. 없어.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거는. 그쵸? 이거를 다 꾸며가지고 지금 의지할 때라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라고요. 앞에 꾸밈을 받아가지고 가져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두 문장이 딱 나뉘어지지 않는 거. 아유, 주어서술어 같은 형태로 나뉘어지지 않는 거. 그쵸? 나뉘어지면 여기가 각각의 내용으로 나뉘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미다. 근데 각각이 나뉘어지지 않고 앞에 내용을 이렇게 꾸밈을 이렇게 조금 약간 받는 형태,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그거는 의존 명사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어렵다 하더라도 이걸 다 밟아서 가세요. 어렵다 하더라도 다 밟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요. 자막을 만드는데 3일 걸렸다. 요거 잘 봐놓으세요. 요 형태 갖고 간다는 게 우리 살린다니까. 나머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 외워주세요라고 그랬는데 무시하고 뒤로 가시면 안 되지. 이게 나오면 이걸로 무조건 가야지.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명사로 대체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의존 명사다. 근데 이쪽이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쪽은 다른 명사로 대체가 되는지 우리 집은 여기인 것. 너희 집 이 좀 이상한데. 그 다음에 그런데 넣어봐라. 우리 집은 여기야. 그런데 너희 집 어디야? 되죠? 어미. 그래서 명사로 대체 안 되니까 어미. 그 다음에 그런데가 되는 거니까 어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집 여기다. 저희 집 어디냐? 두 가지의 문장이 되는 거니까 어미 부분인가 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요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다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은 요거 딱 봐놓으시면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거. 그쵸? 근데 다른 거를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더 설명을 드린 것 뿐입니다.